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좀 메모장에다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결국에 모든 주식 포함한 뭐 코인, 부동산 이런 재테크 관련된 시장은 트럼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금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밑바탕에 여러분이 깔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코인 시장이 뭐가 있어요? 미국 정부 비트코인 축적, 즉 이거는 제가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집을 위해선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된다. 고래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정말 규모가 큰 고래가 시장에 들어와서 모아가주겠다는 건 당연히 장기 관점에서는 너무나 큰 호재지만, 현재 가격이 거의 극에 달아있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매집을 하겠다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정답이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이제 와가지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59%인데 RSI는 과매수야. 거래량은 떨어져 있어. 이건 뭐 거의 해운대 영화 보셨나요? 완전히 그 헤일 오기 전에 까마귀들 이동하고 막 개미들 막 이동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이런 하락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하방에 대한 트라이들이 더 큰 하방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조 증상이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제 해일이나 태풍 같은 게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관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켰다. 그렇죠? 뭐 여기에 지금 중국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캐나다, 심지어 이 캐나다한테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진짜 무서운 게, 캐나다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캐나다 뭐고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라, 냉정하게 말하면 너네 미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한테. 그러면 내가 관세도 없고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캐나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세 전쟁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뭐냐면, 트럼프와 미국은 다 할 수 있어, 우리 자원도 많고 기술력도 빵빵해, 그러니까 이 말은 너네들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뭐 팔려면 관세 25%막 중국에 더 매겠죠? 다 내면서 팔아, 이제 너희들의 공짜 시장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트럼프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멕시코, 뭐 캐나다, 중국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큰 직접적인 하락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이게 뭐야?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즉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엄청 싸게 물건들을 수입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국가마다 싼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노르웨이는 연어가 싸겠지, 또 우리나라는 굴이 싸죠. 근데 여러분 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도 이 굴, 오이스터라고 하는 거는 전체 요리, 즉 에피타이저 요리로 좀 비싼 레스토랑 가면 한 마리에 그냥 굴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거 한 마리에 10,000원, 20,000원씩 받아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미국 안에서도 할 수는 있어, 구할 수는 있지. 미국 자원도 많고 기술도 또 빵빵하니까 차도 잘 만들고. 근데 관세가 매겨지는 순간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어? 안 잡히겠지. 물가가 올라가겠지.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금리를 어떻게 내리나? 인하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즉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 당연히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뭐다?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회피, 수요 대폭 감소로 이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이랑 나머지 알트코인들 가격이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트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려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코인들이 느끼는 악재, 거시경제적인 것부터 뭐 미시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문제,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조금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전제 자체가 지금 보이시죠? 1일봉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윤봉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얘네들이 지금 뭐 여기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승 채널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거의 끝자락은 아니지만 내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 적절한 타이밍이 82K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접에 숏을 잡아서 쭉 들고 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와 같은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이 포지션을 또 내 관점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것 같다. 결국에 뭐 트럼프가 경제 부흥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임기가 5년이죠. 그 미국 경제 부흥하는 거 관세 올려서 처음에는 물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게 되면요, 수출을 한다는 거잖아. 수입할 때 돈을 또 받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깡패가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 부흥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보수 끝판왕이죠.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단기적으로 당장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인하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부동산 시장 타격 들어옵니다. 지금 부동산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다 사상 누가 거의 살아남판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파생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비트코인 매매만 해도요,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보면 알겠지만 이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매매를 하면서 좀 딥하게 내가 공부를 하는 순간 모든 경제 요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또 필요하고요, 매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같이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또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다른 재테크적인 측면들도 계속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언급을 드렸다는 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영향이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또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쉽게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고,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비트는 계속해서 스노우볼 굴러가는 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 과매수가 이미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쉽게 올린 만큼. 지금 여기 이 박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 이 박스 깨지잖아요?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진짜로 이때처럼. 제가 82K 보는 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매수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시드 정말로 적게 먹더라도 나중에 내가 원하는 구간 돌파해서 오히려 불타기를 하더라도, 왜냐면 흘렀을 때 진짜 무섭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크로스로 교차로 안 들어가고 격리로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내려오게 됐을 때. 이것 또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마 제가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이 말 꼭 기억해달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도 숏 잡을 때도 숏 잡아서 막 마이너스 막 30% 40%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의심이 들잖아요. 더 가면 어떡하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제 말을 기억해달라고. 이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할 때 주말 동안에 포지션 잡아놓은 거 지켜보면서 그대로 홀딩할 건데 주말에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다 했죠. 보셨죠? 그대로 주말에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82K 때도 저는 어떻게 할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오늘 새벽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그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두드려 맞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칼날을 던지는 사람이 내가 되면